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벌룬 떠 있건만, 포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오는 날 신문 파는 애.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벌룬 떠 있건만,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긴 숨을 내쉰다.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전등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벌룬 떠 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자, 이 노래가 이제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는, 여러분 잘 아는 노래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앞에 좀 부를 때 보셨지만은,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이렇게 좀 느리게 부르면서 나름대로 뭔가 맛을 좀, 다른 맛을, 색다른 맛을 좀 내려고 하지만은 자칫 잘못 불러버리면 이제 뽕짝이 돼버립니다. 이 원래 이 컨트리 리듬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 박자같이 꿍딱 이런 리듬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쳐버리면 이게 결 뽕짝 돼버려요. 여러분, 일어나, 김광석 씨 일어나를 부를 때도 여러분 느리게 불러서 뽕짝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다 뽕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일부러 한 1, 2절까지 이렇게 느리게 불렀고, 또 3절은 이제 일부러 김광석 씨의 이렇게 이제 스타일로 좀 불러봤는데, 김광석 씨는 G키로 불렀고 저는 지금 F키로 불렀습니다. 그럼 F키로 부르는데 왜 가포를 이렇게 끼우냐? 이제 그냥 여기서 이렇게 F키를 잡고 이렇게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을 이렇게 부르려고 하다가 일부러 이제 가포를 5절까지 끼우고 C키로 변형해서 불렀죠. 이런 것들도 작은 변화지만은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바꾸는지, 또 왜 이렇게 스리핑을 위해서 빅사를 안 나기 위해서 일부러 단촐한 키로, 기본 키로, 코드로 또 바꾸기 위해서 가포를 쓰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제 김광석 씨의 스타일을 보면 이제 하모니카 중간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게 넥걸리에서 이제 하모니카를 이렇게 여기 목걸이를 걸어서 하려고 하다가 이 무선 마이크랑 좀 충돌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하모니카를 불질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제 노래만 들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풀어내 볼게요. 또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 얘기가, 그죠? 또 교훈적인 뭐 이야기 될 수도 있고, 조촌장이 하는 이야기가 늘상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뭐 농담인 듯 하고, 어떤 데는 또
통캠 막 가입하라는 식으로 막 그 홍보도 있고 뭐 또 자기만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도촌장의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자, 최근에 지금 이 노래를 참 먼저 가사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발상이 역발상이잖아요, 그죠? 자, 이 노래는 김광석 씨가 불러서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실제 김광석 씨는 1995년 8월 달일 겁니다. 아마도 이때쯤입니다. 1995년도에 맞습니까? 보자. 아닌데. 맞다. 이거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리메이크를.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광석 씨가 리메이크를 이제 했어요. 95년도 맞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 노래를 리메이크 했냐면, 원래 초고인이 되셨습니까? 작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왜? 양병집 씨 있죠, 그죠? 타박 내야 너 뜸에 울며 가니 우리 엄마 무덤가에 젖 먹으러 찾아간다. 산이 높아서 못 간단가. 산 높으면 쉬어가지. 물이 깊어서 못 간단가. 물 깊으면 헤엄치지.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저절다고 부르던 이 노래도 이제 원래는 그 구전, 우리나라에 이제 흘러내려온 구전 가요죠. 이걸 이제 이현실 씨도 부르고 서유석 씨도 부르고 어쨌든 이 노래에 히트쳤던 타박내의 주인공 양병집 씨가 60년대 불렀던 노래를 김광석 씨가 1995년도에 이제 그 일종의 옛날 노래를 부활시킨다는 의미에서 그 리메이크 곡들을 많이 불렀죠. 그때 리메이크 곡 부른 노래 중에서 이제 이등병의 편지도 원래 리메이크 곡이고, 또 물 좀 주소 하는 게 한대수 씨 노래도 또 리메이크해서 불렀고, 그 다음에 또 김의철 씨가 부른 저 하늘의 구름 따라 했죠, 그죠? 저 하늘의 구름 따라 하는 그 노래도 불행하라는 거죠, 그죠? 예. 묻혀갈 나의 인생아 리메이크했죠. 자, 그 중에 한 곡으로 이제 했는데, 오늘은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만 얘기해 봅시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의 원곡은 양병집 씨의 역이라는 노래인데, 이 역은 기차역 스테이션이 아니고 영어로 리버스 REVRSE 반대라는 뜻이죠. 이 가사 내용을 보면 항상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인데 오히려 천둥소리 하품하는 여자, 그리고 땅 속으로 가는 비행기, 땅 속으로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물 속으로 나는 비행기, 그죠? 돛담배. 그리고 태공에게 어떻게 잉어가 잡혀옵니까? 참새가 잡혀옵니까? 반대로 또 포수에게 어떻게 잉어가 잡혀와요, 그죠? 그리고 또 땅굴이 독사를 잡죠. 어떻게 독사에게 잡혀온 땅굴만이. 가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이게 반대해서, 그만큼 양병집 씨가 이 노래를 개사할 때는 그러한 개사를 하는 그런 나름의 시대적 환경이나 또 본인의 스타일 자체가, 본인의 그 음악성 자체가 그런 색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를 역으로 발상한다는 것은 항상 나름의 저항 정신이 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항상 사회를 이루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두 개가 서로의 반대의 방향에서 서로가 이렇게 대립해가면서 살아가지만은, 사람 사이도 어떤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부딪혀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이 반대의 발상이 또 다른 세상을 발전시키고 또 반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 정치 이데올로기에서도 뭐 보수가 어떠니, 진보가 어떠니, 또 뭐 우리나라에 진정한 뭐 보수가 어딨나, 우리나라에 진정한 진보가 어딨나, 또 이런 가지고 또 논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좌판이 우판이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이런 대통령도 계셨고 저런 대통령이 계셨는데, 민족의 지도자라는 분이 그 이념 자체가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도 있고 우파 이념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파 이념을 가진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또 나라를 또 발전시킨 방향도 있었고,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발전시킨 것도 분명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 여러분들이 반대를 불러지졌던 반대파의 그 지도자가 이루어놓은 역사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순한 건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는 요즘 보면 또라이라 그러죠. 또라이. 뭐 돌라이, 또라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금 비하적 표현인데 저는 저도 제 스스로를 사실은 좀 또라이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 통기타 캠프촌에 와 있다는 자체는 이미 자체가 사회에 뭔가가 부정응장일 수도 있고 그죠? 뭔가를 이 사회에 또 저항을 할 수도 있고 또 사회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부르짖는 구조에 왔기 때문에 또 사회가 꼴보기 싫어서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맞죠? 그 사회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조직일 수도 있지만은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전반을 그죠? 전체가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러한 어떠한 이 약간의 돌출적인 생각과 돌출적인 은사를 하고 돌출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김광석 씨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대표적으로 기타 컨트리 기타의 주법을 완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고 갔죠. 그 다음에 밥 딜런의 밥 딜런 이야기를 내가 아직 안 꺼냈는데 미리 해서 미안합니다. 이 양병집 씨가 영향을 받았던 그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처음 미국에서 노래가 나올 때 기타 한 대와 하모니카를 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그대로 미쳐왔던. 그래서 기타와 하모니카 한 대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음악을 대국분하는 걸 우리에게 남기고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또 그 팬들이 아직도 그걸 기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세상에는 항상 정규적인 그런 그 삶에서 뭔가 돌출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어제도 이제 여기 여러 사람들 왔을 때 많은 대화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고기를 숙이고 갔습니다. 저는 요즘 와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노숙자들에게 불우이웃들에게 돈만을 던지고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뭔가를 식량을 제공해주고 옷을 제공하는 것도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도 하지만은 이 영혼이 찌든 사람에게 이러한 장소를 제공해서 영혼을 되살려서 어떻게 재생시켜주고 리크레이션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조일민 촌장의 역할도 여러분 상당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더 봉사정신을 가지고 그죠? 봉사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여러분에게 봉사정신을 하고 있지만은 모두 다에게 다 해줄 수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가입비를 받고 수강료를 받고 그런 어떤 나에게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음적으로 열려있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 그럼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맨 먼저 개사에서 불렀던 양병집 씨는 밥 딜런이라는 가수와 거의 생애가 비슷합니다. 밥 딜런. 미국에서는 미국의 이제 그 포크 음악의 역사를 잠시만 여러분들 좀 들어야 되는데 미국의 그 이런 음악의 거장 아주 큰 인물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을 둘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지미 핸드릭스라는 그 흑인과 그 인디언의 혼혈인으로 된 이제 이분도 27살에 요절하는 지미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기타리스트하고 또 우드 거슬이라는 포크계의 거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미 핸드릭스는 짧게 이야기하고 저하고 이제 영향되는 그런 가수가 아니니까 지미 핸드릭스는 1941년생인데 27살 67년도에 이제 그 마약 그 중독으로 요절하지만은 이 친구가 일렉 기타에 이거죠. 일렉 기타를 이제 말 그대로 왼손으로도 치고 막 이빨로 막 뜯고 그죠. 막 장르를 넘나들고 막 해서 지금도 지미 핸드릭스의 기타를 추종하고 지미 핸드릭스의 음악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하고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태어난 연도도 40년 되었지만 그보다도 30년 전에 먼저 태어난 우드 거슬이라는 분인데 거슬이 우리나라 발음은 거슬이라는데 원래는 G-U-T-H-R-I T-H 근데 발음 the 거슬이 우드 거슬이라는 우디 거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백인이에요. 이분은 백인인데 이분은 이제 뉴욕에서 주로 활동하니까 이제 그 활동하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1912년도니까 이분이 청년기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대공황이 와서 막 인플레이션이 돼서 막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가치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누구지? 아이젠하워인가? 누구한테 뉴딜 정책을 썼는 있잖아요, 그죠?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때 사회의 막 부조리 이런 걸 이제
노래하러 다녀서 그래서 이 사람은 기타 한 대 들고 하모니카 불면서 사회에 막 이렇게 다니면서 노래 작곡도 하고 이런 가수였어요. 우디 거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정규 방송에 많이 나오고 앨범이 많이 없습니다. 앨범이 거의 없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는 노래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제보다 한참 이전에 있어요. 제가 62년생이니까 67년도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5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남긴 노래가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your land라는 거 여러분 유튜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분의 영향을 누가 받았냐면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받았어요. 밥 딜런이 1941년생입니다. 이제 짐 핸드릭스하고 같은 해 태어났죠. 그런데 밥 딜런은 짐 핸드릭스 쪽의 음악이 아니고 우디 거슬이라는 영향을 받아서 찾아갑니다. 직접 뉴욕에. 이 사람은 달라스 출신인데 직접 찾아가서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밥 딜런의 노래는 전부 이 하모니카가 들어갑니다. 하모니카 하나 하고 기타 하나만 해갖고 막 전국을 다니는 노래인데 1963년도 제가 62년생이니까 63년도 나온 노래가 Blowing in the Wind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밑에 제목 나가면 반드시 노래를 끊고 이 영상을 나중에 다 보고 Blowing in the Wind 이미 알 겁니다. 바람만이 답이다 하는 거. 지금 가사가 막 맴도는데 How many 하여튼 있습니다. Blowing in the Wind 그 다음에 또 낭낭 나키놀 알죠 그죠? 낭낭 그거는 1973년에 10년 후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천국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는 Knocking on the Heaven's Door라는 노래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밥 딜런입니다. 그런데 이 밥 딜런이라는 가수는 1960년대 70년대 활동을 했지만 지금도 생존을 계십니다. 미국 최대의 앨범도 만들어내고 39장 앨범도 만들어내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6년도에 미국에서 노벨 문학상에 선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이 선정됐다는 걸 알고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하는 스톡홀름에는 실제 12월 10일 날 하죠. 가지를 않았고 그날 자기는 다른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절하진 않았어요. 내가 안 받겠다고 거절하면 다른 사람을 수상하든지 하는데 거절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201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밥 딜런으로 돼 있지만은 현장에 상을 받으러 안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걸 이용해서 자신에게 어떤 상을 주는 그 행위 자체가 자기는 상을 받으려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현장에 가지 않았어요. 자, 이 밥 딜런 가수를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이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주 자본이 거대한 나라로 크면서 패권주의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소련하고 이런 나라들하고 냉전을 겪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하나의 자유지연령과 공산진영이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이데올로기의 체제를 가지고 조그만 나라들이 공산화되는 나라들을 막 이렇게 가서 자유를 부르짖어 준다는 명목하에 막 미국이 일종의 나라들을 많이 식민화시켰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패권주의를 미국의 패권주의죠. 그게 활동한 시대에 미국의 많은 군인들이 해외 파병 나가서 실질적으로 많이 생명을 잃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또 군수산업이 발전합니다. 군수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민간 자본과 그 군하고 합친 군산 복합의 그런 이게 발달되는 거 보고 이 밥 딜런이 기타를 들고 포크 음악을 이제 포크라는 말은 미국의 민속 음악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밑바닥에 깔린 미국의 전통 방식의 음악을 부르면서 이제 주로 이러한 저항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던 Blowing in the Wind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의 본 원래 이름은 Don't think twice, it's alright입니다. 자, 한 번 더.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밥 딜런이 부른 노래입니다. 1963년도에.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우리나라의 양병집 씨가 개사를 한 그 제목이 역입니다. 역, 리버스, 반대라는 뜻으로 이렇게 가사를 짓는데 이걸 가지고 1995년도에 김광석이가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로 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 원리는 같다. 김광석 씨도 결국 사회의 어떤 구조를 쫓는다든지 그런 세상에 어떤 뭔가를 좀 잘못되어가는 문화나 인간의 그 영혼에 대한 그런 어떤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노래들 가사들이 많죠, 사실. 양명집 씨도 최근에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런 밥 딜런 영향을 받았고. 자, 이제 이 밥 딜런이 이렇게 해서 끼친 이제 그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풀자면 두 번 생각하지 마라. Don't think 생각하지 마라. Twice 두 번. It's alright. It's alright는 네가 옳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그래 괜찮아 임마, 괜찮아, 네가 한 행동 괜찮아, 그래 신경 쓰지 마, 이런 뜻입니다. 노래 가사 내용을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다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를 딱 검색을 해보면 1960년대 흑백 영상이 있습니다. 막 기타를 들고 하모니카 불면서 딱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들어보시면 김광석 씨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영향을 받은 그 원풀이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만일에 뭐 미국의 미국을 하고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적 이야기는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와 한 40년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체적으로 그죠. 한 40년, 50년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미국의 우디 거슬이라는 포크음악의 대부가 포크음악의 대부로 봅니다. 그 사람이 존재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마도 뭐 양병집 씨나 한대수 씨를 우리나라 포크음악, 민중음악, 저항음악의 출발지 정도로 보고, 또 거기에 또 김민기라는 걸출한 또 우리 민중 가수가 있었죠, 그죠? 서울대 출신의 김민기, 아침 이슬을 만드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1세대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밥 딜런이 그 우디 거스리를 이어받아서 포크음악의 대중화를 이루고, 그 다음부터 이제 뒤에 포크음악 밥 딜런의 영향을 받아서 비틀즈도 노래가 이제 가사가 아름다워집니다. 비틀즈의 노래들이. 그 다음에 닐 영이라는 가수를 Heart of Gold, I wanna give, I wanna live, I'll be the mind for a heart of gold. 마음의 상처를 부른 Heart of Gold를 부른 닐 영도 캐나다 출신 가수인데, 그 가수도 원래는 그냥 노래하다가 드디어 밥 딜런이 나오고부터 하모니카를 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닐 영의 노래도 보면 하모니카가 막 들어갑니다. 이 영향을 받아요, 밥 딜런이. 자, 이렇듯 이제 밥 딜런의 영향을 받은 모든 가수들이 기타와 하모니카 하나만으로 이제 노래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밥 딜런이 우리나라의 포크나 우리나라의 컨트리 음악에 우리나라의 대중가에 끼친 영향도 어마어마합니다, 실제적으로. 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면서 오늘 요 영상을 끝나고 여러분들도 한번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노래를 들으면서 밥 딜런의 그 음악 세계를 한번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우리 회원과 젊은 회원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세상 이야기도 하고 우리 지금 대통령 얘기도 하고, 그죠? 또 우리 사회가 좀 뭔가 모르게 뭔가 좀 이런 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라든지, 또 그리고 인간 세상에 대한 우리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장님,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까지 본인도 어려운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자기는 하루에 1시간 정도를 꼭 무슨 책을 읽는데요. 수필집을 읽든 인간 경영학을 읽든 인문학을 읽든 소설을 읽든. 그래서 저도 그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이 기타를 친다면서 깜짝깜짝 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도 많이 그동안 책을 안 읽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내뱉는 이런 지식들이 기껏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알았는 그 조만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또 거기다 가공을 해서 내 남대로 또 확대 재생산해서 사람들에게 표출하면서 내가 그걸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면서 이번에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차에 엊그제 우연히 라디오를 듣고 또 유튜브를 보다가 김현정 씨와 내가 좋아하는 작가,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아는 작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김훈이라는 작가가 최근에 이제 쓴 하얼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훈이라는 작가가 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나는 왜 50년 동안 안중근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안중근이라는 의사가 이등방문을 그냥 암살하기 위해서 총을 쏜 그 자체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역사적 사실 우리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안중근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 갑자기 의기 투학 해서 친구와 같이 이 이등방문을 죽이자고 이제 2박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하얼빈으로 가죠. 그때의 그 동기와 그 심정, 그리고 안중근이라는 사람의
그 댐댐이 안중근이 가진 어떤 고뇌 이런 것들을 소설로 풀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써보려는 것은 내 고단한 청춘의 소망이었다. 나는 안중근의 대의보다도 실탄 7발과 여비 100루블을 지내고 블라디보스토크도 뭐 저 러시아네 그죠? 하얼빈으로 향하는 그의 가난한 청춘과 그의 살아있는 몸에 관하여 말하려 했다.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제 도착했습니다. 책이. 이 책에서 이등박문을 죽이는 그 역사적 장면이 3페이지밖에 안 나온답니다. 모든 그 내용을 김훈씨가 직접 일본이나 그 중국에 가서 안중근의 그 살아온 생애를 다 해서 안중근의 그 심리를 소설로 펴냈는데 아주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또 김훈씨 소설을 칼의 노래라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했던 노래 그 1, 2권으로 되어 있죠. 그거하고 또 남한산성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이 고개를 숙였던 그 우리나라의 역사 치욕의 역사 남한산성이라는 책을 저도 또 읽었고 김훈씨 책을 제가 몇 권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훈씨 책을 제가 오늘 쿠팡으로 주문해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도시기행이라는 최근에 활동이 뜸한 정치평론가이자 작가이신 유시민 씨의 책을 제가 샀는데 제가 이 유럽 도시기행을 읽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여기 유럽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또 세계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아니라 못해요. 잘. 제가 비행기를 장시간 잘 못 타고 또 이렇게 폐쇄공포증 비슷한 그런 게 좀 있어서 한 곳에 오래 못 있습니다. 이렇게 잘.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보니까 유럽에 가서 뭐 한 달씩 있다 오면서 나보고 아빠는 못 갈 거야. 우리 애가 하냐.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그래서 저는 서양 음식을 한 달 동안 먹을 자신도 없고 또 오랫동안 해외를 갈 자신이 없어서 유럽 여행을 못 가서 단지 그러나 여기 앉아서도 유럽의 그 문화나 역사를 좀 한번 이렇게 눈으로도 보고 싶어서 제가 마음으로 읽고 싶어서 유럽 문화, 유럽 도시기행을 샀는데 유럽에 대한 책 사실 많이 나왔는데 또 제가 유시민 작가의 글을 제가 좋아해서 제가 요번에 최근에 또 두고 샀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이제 세 권으로 된 소설 샀는데 제목이 천년의 질문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씨 소설이죠. 조정래 씨의 그 문학관을 저도 많이 다녀왔어요. 거의 10번 갔다 했을 때도 과학으로 전남 그 벌교에 있잖아요. 그죠? 벌교에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 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조정래 씨 일대기도 있고 그런데 물론 태백산맥과 우리가 한강 그리고 아리랑 이런 걸 그죠? 여러분들 다 읽었을 겁니다. 정글만리. 그 이후에 저도 요즘 이제 이 사회 돌아가는 여기 보면 큰 제목이 보면 오늘 당신에게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저 역시도 그렇다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지 어떤 약간 이념적이나 그런 쪽에 제가 빠질 때문에 이런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저보다도 많은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는 성각자들의 그러한 말들을 좀 듣고 싶어서 이 책을 마음 양식을 가지기 위해서 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 읽는 스타일이 지금까지도 보면 좀 한 걸 가지고 며칠씩 못 봐요. 한번 책을 딱 들으면 아침에 들으면 저녁까지 해서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만에 그냥 한 번 다 읽어버립니다. 어떤 데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사놔도 걱정은 안 해요. 하루 이틀 만에 또 쭉 다 읽어버리고 또 그런 딸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이번에는 카프 없이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의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이 노래가 리메이크 된 제목이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됐고 그 앞에는 제목이 여기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좋은 노래를 우리에게 개사해서 들려주고 곡 양빙집 씨와 곡 김광석 씨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우리는 언제는 우리는 천국의 문을 두드려서 가서 천국에서 다 만나죠. 밥 딜런 씨도 지금 나이가 이제 80세를 넘어섰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그 생존의 나이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누구나 한번 다녀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음악을 즐기든 폴 맥카트니가 이야기했죠. 음악의 편견은 인종차별보다 더 무섭다. 음악의 편견이라는 것은 내 음악을 내가 발라드를 좋아하면 발라드를 좋아하고 내가 뽕짝을 좋아하면 뽕짝을 좋아하고 내가 팝송을 좋아하면 팝송을 좋아하는 내 음악을 추구할 권리도 있지만은 남의 음악을 질시하고 듣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좀 안 좋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저 역시 보시다 알다시피 일부러 이렇게 모든 음악을 다 하진 않아요. 저 역시
전통 음악이나 한국엔 흘러간 옛노래도 하고 또 기타적인 음악도 하고 뭐 포크 음악도 하고 뭐 나름대로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또 좋아하는 내 나름의 장르는 있는 것이죠. 장르라는 것은 음악에서 인간이 표현 양식을 좀 구분해 놓은 것이 그것을 우리는 장르라고 하는데 내가 편견을 해서는 안 될 책임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반대가 아니라 거기에 부합되는 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내 음악을 고집할 수 있는 또 권리도 있습니다. 단지 남의 음악을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남의 음악을 배척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그러나 자기 음악을 좋다고 자기 음악을 계속 생성 발전 유지해 나가는 또 그런 권리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은 이렇게 양면성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에서도 알 수가 있죠. 그죠?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듯한 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헤드볼은 떠 있건만 호수에게 잡혀온 잉너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이게요 여러분들 보면 김광수 노래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아무리 가도 멋지게 불고 그 사람들은 매일 김광수 노래를 버스킹하고 어디 가서 노래만 부르면 김광수 노래하고 모이면 김광수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즐겨 부르고 자기가 자주 부르는 사람들은 가사도 쉽게 나옵니다.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하면서도 악보 안 보고 부를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제가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사실은 늘 제가 이 라이브 카페 이런 데서 늘 부를 것 같으면 저도 갑자기 팍팍 나오지만은 늘 안 부르고 오늘 얘기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저도 팍팍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한 번쯤 다시금 가사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노래 부를 때 한 3절 가사까지 다 외워서 한번 불러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 기절부터 먼저 한단다. 번개 소리에 기절나는 남자 전등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헤드볼은 또 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아직 통기타 캠프촌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주말마다 막 버글버글한 것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제 또 촌장의 스타일이나 촌장의 운영 방식이나 촌장의 경영 방식, 촌장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나 여기에 또 만만한 사람들도 놀러 그럽니다. 오늘은 저 성남하고 서울 쪽에서 62년생 한 6분이 고우회라고 해서 오래 곧자, 그러니까 버두자, 친구끼리 오래 사귀자는 그런 해서 이번에 오늘 공주 공산성 갔다가 이렇게 거쳐서 오늘 6명이 오기로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짱어를 준비해서 오늘 짱어가 우리 회원이 마침 저 범바이골 고생해서 짱어하기 때문에 오늘 5kg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또 마트에 목살, 삼겹살, 뭐 소주, 맥주 또 이렇게 또 야채 다 준비해놔서 오늘 또 저녁에 기타 치면서 즐거운 시간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때 여기 또 뭐 단체로 좀 오겠다고 연락 온 사람들도 있고 제 또 학창 시절에 또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뭐 10명 모임 가겠다, 20명 모임 가겠다 이렇게 연락이 자주 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어느 모임, 여름이면 물가에 가고 바닷가에 가고 등산을 다니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바베큐를 굽고 술을 마신다고 이게 나쁜 행위는 아니에요. 인간은 정신과 육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신적 힐링을 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보고 걱정을 하면서 여기서 운동을 많이 하나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정서적으로 항상 힐링을 해가면서 살아나가면 우리가 육체의 아픔보다도 정신의 그 힐링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정신 힐링을 하러 통캠 좀 오시고
조촌장의 영상은 항상 볼 때마다 아이고 이제 한 30분 봐야 되겠구나 20분 봐야 되겠구나 항상 각오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조촌장의 팬이 되기 위해서는 조촌장과 친하기 위해서는 조촌장의 영상을 보면서 짧게 했고 필요한 것만 싹싹 빼가고 에이 볼 겁네 하고 떼치고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으로 좀 조촌장을 멀리 해주시고 조촌장을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한 번을 보더라도 시간을 내서 조촌장의 영상을 푸근하게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촌장하고 같이 세상을 살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마음의 양식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노래 한 곡 부르면서 그 속에 담긴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